자동차 구매 관련 광고나 뭐 신차 장기렌트 광고, 리스 광고 보시고 절대 혹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나중에 정말 큰일 납니다. 안녕하세요, 각하의 김용선입니다. 여러분, 장기렌트나 리스 광고 보시면 뭐 보증금 0%, 무보증, 무선납, 뭐 초기비용 0%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절대 이거 보고 혹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를 보고 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해서 상담을 받게 되고 상담 받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정말로 그런 견적을 산출해 줍니다. 산출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보게 되죠. 심사라고 하는 거는 뭐 개인 소득 수준, 그러니까 소득 자료랑 신용 점수를 가지고 보게 되는데, 물론 뭐 사업장 엄청 크게 운영하시고 뭐 신용 점수가 좋으시면은 이 영상 안 보셔도 돼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요즘 많이 예전보다 소득이 줄었다라거나 신용 점수가 안 좋아지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런 광고를 많이 보시겠죠. 처음에는 이제 그런 좋은 견적들을 보게 됩니다. 뭐 무보증금에 뭐 보증금 0%에 뭐 몇 개월에 월납임료 얼마, 누가 봐도 싸 보이는, 저렴해 보이는 견적이에요. 그렇게 상담을 받게 되고 심사를 보게 되죠. 근데 그 심사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뭐 소득 자료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전에 들어가는 게 뭐냐, 신분증이 들어가요. 근데 요즘 보통 운전면허증이죠. 근데 운전면허증에 뭐가 나와 있느냐, 주민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번호와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신용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게 보통 요즘에 심사 사전 동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유선으로도 가고 URL, 핸드폰 문자로도 가요. 그렇게 해서 본인 인증하고 그걸 통해서 심사를 보게 됩니다. 본인 인증을 한다는 거는 신용조회에 동의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용조회 점수, 이제 점수를 조회하게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소득 자료를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심사를 받는데 나는 보증금 0%로 받는데 심사가 안 됐어요. 뭐 취급 불가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거절 나온다거나, 혹은 뭐 보증금 40% 내라, 안 맞으니까 다음 금융사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 금융사라는 게 1위부터 25위까지 있어요. 그러면 1위라는 게 제일 저렴한 데겠죠? 근데 그 저렴한 데서 심사가 안 났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 그 상담사가 이제 그러면 다음 금융사로 보증금 0% 가능한 것도 찾아보겠다. 그래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또 심사를 보게 되죠. 그러면 이미 일자를 한번 심사를 봤어요. 그럼 이제 이력이 남는 겁니다. 심사를 많이 본다 그래서 신용 점수가 낮아지지는 않아요, 보통은. 근데 너무 많이 보면 낮아지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신용 조회 이력이 남습니다. 근데 이력이 남는 것도 남는 건데, 이력이 많이 남게 되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 과다조회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 과다조회가 나오게 되면 뭐가 되냐, 이 신용상으로 락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 본인이 직접 나이스평가정보원이나 이런 곳에 전화해서 또 그거를 락을 풀어야 돼요. 그런 불평사항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내 신용에 대해서 조회가 들어가고 이게 여러 군데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뭐 진짜 나쁜 말로 하면은 내 이 신용 점수가 걸레가 되는 거죠. 계속 쌓이다 보면은 정보가 많이 노출이 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 개인정보가 여러 군데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차후에 이제 일상생활할 때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가끔씩 나는 뭐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뭐 문자로 뭐가 마케팅 동의가 온다라거나, 혹은 뭐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무슨 마케팅용 뭐가 온다라거나, 다 이런 게 이 신용조회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그 신용조회가 많이 뿌려지면서 그 정보들을 또 받아가는 다른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마케팅용 문자들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계속 그렇게 신용조회를 하다 보면은 금융사를 바꾼다는 얘기죠. 금융사를 바꾸면서 점점 내 월납임료는 비싸지는 겁니다. 물론 보증금 0%는 가능할 수는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내가 처음 받던 그 월납임료가 아니다. 계속 바뀝니다, 납임료가. 물론 바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사는 1위부터 25위까지 있는데, 처음에 1위가 안 됐으니 2위 금융사로 가게 되고, 거기서도 안 되면 3위, 4위, 뭐 6위. 그리고 납임료가 천차만별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납입료가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느냐, 상담사 혹은 카매니저들의 마진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그 꼴랑 보증금 0% 한번 해보겠다고 차를 점점 비싸게 구매하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무보증 승인율 전국 최다, 뭐 이런 걸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 거를 측정하는 기계도 없을 뿐더러 제도도 없습니다. 수많은 고객들을 어떻게 그걸 다 일일이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금융사에서도 그런 걸 측정하지 않는데, 말하기 나름이고 말 만들기 나름이에요. 차를 구매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내 현재 상태, 내 신용 점수가 어떻게 되고 내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나도 파악을 못하는 상태에서 내 정보를 만약에 다른 상담사한테 준다? 이거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심사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차를 내가 심사를 봅니다. 60개월로 뭐 계약 진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5천만 원짜리를 60개월로 단순히만 나눠도 83만 3,330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아직 이율도 더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다 이율까지 더해지면은 뭐 대략 납입료가 뭐 예를 들어서 90만 원 이렇게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금융사에서는 그걸 봅니다. 이 사람의 소득 수준. 그러니까 신용 점수를 보는 이유는 이 사람이 연체가 없었는지. 왜냐? 연체한 사람을 우리 금융사로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체 이력을 보기 위해서 신용 점수를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득 수준을 보는 거는 이 차량에 대한 우리 금융사의 월납입료를 이 사람이 연체 없이 납부할 수 있는가 이 수준을 보는 겁니다. 지금 무보증으로는 낼 수가 없어. 그러면 금융사에서 기준을 줍니다. 이 사람은 보증금 20%는 들어와야 된다, 30%는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심사 승인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광고대로 보증금 0% 된다 이게 아니고 금융사에서 승인을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하나 없이 그냥 무조건 뭐 보증금 0% 된다? 아, 이거 정말 위험한. 자, 이 광고는 누가 내보내냐? 이 자동차 금융업을, 그러니까 보통 제일 쉽게 얘기하면 금융대행업이에요. 금융대행업. 뭐 예를 들어서 뭐 농협이나 신한, 롯데 이런 분들이 직접 영업 못하기 때문에 영업권을 줍니다. 금융 에이전시한테. 근데 영업권만 주는 거지 이 고객들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 고객들이 보통 뭐냐? 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보통 뭐 모객이라고도 하죠. 고객들을 이제 끌어모으는 거니까. 근데 그 모객들을 하려면 뭐가 되냐? 이 금융 에이전시라는 회사에서 마케팅 팀을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광고를 내보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자동차 사진 나오고 거기에 뭐 문구가 뭐 무보증 0%, 뭐 초기 비용 0%, 뭐 무보증 선납 0% 이런 것들이 나오는 광고들을 내보내는 게 다들 이 금융 에이전시 마케팅 팀에서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상담 신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정보가 그 회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좀 역이용하는 광고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함부로 누르지 마시고. 왜냐? 요즘 모바일이니까 쉽게 누르거든요. 내 정보가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인지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신용 점수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원에서 나오는 신용 점수가 있고 KCB, 이 은행에서 관리하는 신용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건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 제일 쉽게 하시는 거는 보통 카카오뱅크를 사용하신다면 카카오뱅크에 내 신용점수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신용점수가 800대 이하다. 근데 소득 수준이 좀 높지 않다. 그러면은 차량을 내가 원래 보던 거에서 다운그레이드를 하시거나 아니면 일단은 뭐 심사를 한번 보시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차량 계획을 보류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사고 싶은 차와 내가 살 수 있는 차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정말 차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내 상황에 맞게 차를 다운그레이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각하의 김용선이었습니다.